1분대로 가는 건 척구분대고, 그다음 2분대는 지원이고, 제4분대는 폭파분대예요. 폭파분대는 그 C3라는 다이나마이트하고 마찬가지. 그걸 메고 들어가지. 그 철근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뇌관 넣고 줄 누려가지고. 영도 부대원들의 그 신출 규모란 활동에 대해서 북한군이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 병력만 약 2만 명이 토벌대가 조성이 돼가지고 영도 부대에서 4개 강구에 침투된 이 유격대들을 전멸시키려고 6.25 한국전쟁. 그 치열한 전장을 넘어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든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누구며 우리는 왜 이들을 알지 못하는가? (60년간) 묻혀있던 영도 유격부대의 역사를 이제 말한다. 부산 영도. 그 끄트머리에 붙은 태종대는 해안절경이 빼어난 부산의 대표 관광지다. 따스한 어느 봄날,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무언가를 찾고 있다. 없어? 황선수! 여기 찾았어! 이거만이 아니야. 이들이 찾아낸 건 비석만 남은 무덤이다. 유재복이 교관이 그 죽을 때 그 행방불명 될 때 그때 다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예,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그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할 그런 전투였었다 그게. 그 새끼들이 이미 알고 요것들 온다는 걸 알고 딱 배치고 있다 그냥 일제 기습하는 바람에. 풀숲에 외롭게 방치된 이 무덤의 주인은 60년 전 전사한 노인들의 전우다. 그나마 그래도 이 사람은 무슨 여기서 무덤이라도 있으니까 지금 우리 친구들이라도 지키고 뭐 이렇게 찾아가라. 그 이부가 죽은 놈들은 그럼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파올 수 있어? 뭐가. 이들은 한국전쟁 중 북한에서 게릴라 활동을 한 유격부대였다. 이곳 태정대는 유격대원들의 훈련장이자 그들이 마지막으로 머문 요람이었다. 적진으로 떠났던 수백 명의 전우들은 아직도 돌아오질 못했다. 노병의 해묵은 기억 속에서도 부대를 떠나던 전우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일은 불과 60년 전이다. 1950년 6월 전쟁이 시작됐다. 남하하는 인민군의 기세에 연합군은 속수무책이었다. 같은 해 9월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는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며 전세를 역전시킨다.
상륙작전 성공 뒤엔 유엔군 유격부대의 역할이 컸다. 그들은 켈로라고 불린 비정규 유격군이었다. 전쟁 중에는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비정규 유격군이 있었다. 영도 유격부대도 그들 중 하나다. 6.25 전쟁 중에는 많은 유격부대가 창설되었습니다. 북한군 점령 지역이나 또 북한 후방에 대해서 적 후방을 교란하고 또 첩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격부대를 창설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대로 서해안의 백령도나 또 교동도, 동해안의 속초 등지를 근거지로 한 케일로 유격부대가 있었고, 영도에는 영도 유격부대가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성공 후 유엔군 사령부는 비정규 유격부대의 양성에 심혈을 기울인다. 그들의 임무는 적 후방에 침투해서 첩보 활동과 유격전을 비밀리에 수행하는 것이었다. 미군들이 이제 직접 작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인종적으로나 언어, 또 지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유격대원들은 한국인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미 중앙정보국 CIA 역시 비밀스러운 계획을 준비 중이었다. 그것은 CIA의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한국인 게릴라군을 만드는 것이었다. 부대 창설은 한스 토프테가 맡았다. 지난 2007년 미 중앙정보국은 한국 전쟁과 관련한 비밀 문서 중 일부를 공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 국동사령부와 CIA는 북한을 동과 서 두 지역으로 나눠 개별적인 유격 활동을 전개했다. In order to have a place to which CIA in Washington could send messages and receive the product of the intelligence collection, that headquarters was established and given a name which is sort of doesn't draw attention. They could have called it a special operations group, but that would have been too obvious. And so they gave it a name of the Joint Advisory Commission Korea. 당시 부산에 있던 CIA 한국 지부를 기점으로 한스 토프테는 본격적인 유격부대 창설을 계획한다. 그 계획엔 이승만의 비서실장 윤치영, 그리고 반공 청년단 활동을 했던 648기생 한철민이 함께했다. 이들의 행보는 한국 전쟁기 특수군의 활동사를 정리한 책에 나와 있다. 한철민 대위가 이끌던 반공 청년단체는 부산 영도의 틀을 잡고 CIA의 지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들의 훈련과 작전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미국 잡지 내지 신문 내 미 CIA에서 한국전에 개입됐다 하는 걸 보고, 그것이 벌써 한 3년 전에 그때 처음 영도부대가 우리가 CIA였었구나. 뭐 CIA 무슨 사나 뭐 어쩌고 그렇게 나왔더라고. 그건 모르겠고, 그때만 해도 우리는 해산될 때만 해도 우리는 잭크, 그다음에 극동공군 기술분석단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부대원조차 그 존재를 몰랐던 비밀부대. 지방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어느 날, 이들의 훈련지로 한 척의 배가 다가온다. 이 배에는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인물이 타고 있었다. 야, 네가 총쐈네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뭐 하니까 지금 이승만 대통령 낚시 온대 거기다 사각을 해가지고 안에서 난리 났다 그러대. 그래가지고 이 이승만 박사 정문을 잡아내라. 감히 어디라고 뭐. 끄떡이나 해요? 그것도 이틀인가 사흘 만에 이제 할 수 없이 대표를 가서 혼났지. 계급은 장교 무슨 계급이 있었어요? 장교. 말은 못하게 돼 있으니까. 대통령조차 CIA의 비밀 부대가 부산 영도에 있다는 것을 몰랐다. 갑작스런 총격 사건은 이승만 대통령과 미 극동사령부 간의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부터 군사 요새지로 사용되었던 태종대는 비밀에 쌓인 영도 유격부대의 기지로 적격이었다. 1951년 봄 영도 태종대에는 1200여 명의 청년들이 모인다. 이들 대부분은 해방 후부터 방공 활동을 했거나 인민군을 피해 남으로 내려온 피난민들이었다. 한 90% 이상이 그 동북부 지역 그 방공 청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의가 다 그 고향에서 어떤 그 공산주의자들하고의 원한이 있어. 다 반동문자든지 그 사람은 지주의 아들로서 뭐 전부 다 몰수를 당했다든지. 우리는 돈도 필요도 없었고, 예. 그저 그냥 오직 복수한다. 크게 얘기하면 요즘 뭐 국가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 얼마나 우술난지는 모르지만 우리 신념이 그대로 됐어요. 예. 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한철민이다. 이곳엔 계급도 군번도 없다. 훈련과 작전, 죽음에 대한 보상, 그 어떠한 보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억만금의 돈보다 더 값진 것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우리의 고향이다. 고향을 되찾는 그날까지 함께 싸우자! 당 기관은 비밀을 시작해서 비밀을 끝내는 기관이다. 따라서 금 이상 조회 끝 이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날도깨비 같은 놈 수액이냐 이거지. 이게 점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교육 내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철민 대장이 나와서 훈시하는 것도 그렇고 다 이제 이 우리가 이제 대북 작전을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고시구나 하는 걸 그때 아는 거지. 그때 소문은 가서 한 달쯤 훈련받고 이부가 들어가면 죽는다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이고 기왕이면 죽을 바에 이부 내 고향에 안 죽지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는 영도 유격부대에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이후 이들은 영도부대 혹은 Y부대라 불리게 됐다. 바다와 산이 공존하는 태종대 기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거대한 유격 훈련장이었다. 영도 유격부대의 훈련은 시작됐다. 대원들은 기본적인 사격 훈련을 시작으로 박격포, 기관총 등 특수무기의 사용법을 익혀갔다. 뿐만 아니라 적의 타격 작전에 필요한 폭발물 설치 등 각종 특수훈련을 받았다.
평범했던 청년들은 후방 침투 작전을 수행할 강인한 유격대원으로 거듭났다. (60년) 전 영도 유격부대의 연병장이자 훈련장이었던 공터. 이것은 지금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다. 투하훈련장이라는 게 저 나무 있는데, 저 나무 있는데 거기에 이게 뭐 사진에 나와 있어요. 투하훈련장이 있어요. 이게 점프 장인데 그거 한 번 하면 죽어요. 그건 죽어. 이들은 이곳에서 대한민국 최초라 할 수 있는 공수낙하 특수훈련을 받았다. 지금의 태종대의 자갈마당은 영도 유격부대 해상 침투 훈련장이었다. 60년 전 이 자갈밭을 고르며 힘든 훈련을 견뎌냈던 대원들. 이젠 걸음이 시원치 않은 노병이 되어 다시 자갈을 밟았다. 감이가 깊지. 지금 이제 이렇게 파도 소리 들으면 꼭 지금 저 앞에 와가지고 함대가 우리를 지금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여기 우리 같이 이제 그 해성대 같이 있던 친구들, 저렇게 부상 친구들도 저렇게 만나니까 그때 기분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나이 먹은 걸 우리가 살짝 이제 잊어먹는 그런 형태예요. Hello, my name is George Etchison. From today, I will train you all as United States Marines. I trust you will all follow me. 저 코제이가 뭐라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저 사람이 우리를 가르친답니다. If you can swim from here to that island, raise your hand. 수영 잘하는 사람이 손들랍니다. 수영? 그럼 나지. 내가 그 울 동네에서 물개였어, 물개. 물개? Fine, 물개. Show how it's done. 이거 고향 아빠랑 많이 다르네 이거. 물개. What are you doing? Go! In the water, go, go! 에이. Everybody, did you see that? That is how it's done. The Marines, everybody, into the water. 영도 유격부대 해상대는 바다 수영을 기초로 파도에 적응하는 보트 훈련과 해상 침투 훈련을 받았다. 이것은 지금의 UDT 특수 훈련이었다. 여기가 이제 그 보드 훈련하기는 아주 나빴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파도가 세어가지고 보드가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이 자갈에다 그냥 아주 이 무릎하고 들이받고 막 이래가지고 막 부상자가 나고 막 그런 상태였던데. 사람이 제일 극한적인 그런 지경에 도달하게 되면 그런 지경이 온다니까. 혼오고 육체가 이탈하려고 하는 그 직전까지 간다고. 그걸 느낄 수 있는 때까지 훈련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거는 말을 못해. 해상대의 훈련과 작전 책임자는 미 해군 UDT 출신 조지 에치슨이었다. 그뿐 아니라 미 육군, 해군, 해병대에서 선발된 우수한 군인들이 영도 유격부대의 훈련 교관이었다. Jack had multiple jobs. They did some
intelligence work, that is, espionage for and with the Korean. Eventually, it became Korean CIA. With those people, they worked very closely, and so that's why we were a joint commission. I mean, that's they explain. We had Army and Navy and Marine officers mixed up in our group. (1951년) 중공군이 한국 전쟁에 가세하면서 전쟁의 양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다. 남북으로 나뉜 밀고 당기는 전방의 대립은 극에 달했다. 적 후방 지역의 침투, 게릴라 작전을 수행할 유격 부대가 절실한 시점이었다. 영도 유격 부대는 이북 동해 3도 작전 지역을 개편 4개 구역으로 나눴고 그 침투조는 작전 지역 출신들로 구성됐다. 대원들이 가야 할 곳은 적진이자 그들의 고향이었다. 혹시 이 둘 중 하나라도 살아나오면 여기에서 제사밥은 챙겨주기요. 제 손으로 고향을 되찾고 싶었던 대원들. 그들은 손톱과 머리카락을 잘라 소나무 아래에 묻어두고 그렇게 영도를 떠났다. 돌아오지 못할 것을 각오한 신념이었다. 이거 우리가 묘지 모아서 열어가 조금 파고 요거 좀 해가지고 열어가지고 남고자가지고 우려가지고 열어서 파묻었다고. 뭐잘 돼야 뭐 60년 전 소나무 밑에 손톱과 머리카락을 묻었던 황철수 씨. 그때만 해도 요만했는데 이 하나는 님이 말이야 얼마나 60년 자랐으니 얼마나 자랐겠어요. 머리카락이 자랐으면 막 몇십 미터 막 됐을 거야 막. 이 나무는 60년 전 묻고 떠난 노병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죽게 되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열어 무덤 만들어 놓고 간 거지 무덤. 총과 수리탄으로 무장한 대원들. 그들은 고향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들이 적진에 몸을 내던져야 하는 두려움을 이기게 한 건 고향을 찾겠다는 그들의 신념이었다. 드디어 목적지다. 지금 발밑은 우리가 깨부셔야 할 적진이자 우리의 고향이다. 다들 각오는 됐겠지? 예! 강화 준비! 강화 준비! 고! 대원들은 목숨을 걸고 고향 하늘로 뛰어내렸다. 적진 깊숙이 침투한 대원들은 이북에 흩어져 있던 반공 청년들을 규합, 현지 대원으로 양성하고 게릴라 작전을 수행했다.
그들은 인민군을 교란하고 군사시설을 파괴해 갔다. 함경북도 지역의 군청 소재지를 점령을 해서 3일 동안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서 군중대회도 하고 뭐 배란 거 다 하고 그런 역사가 있다고. 그 여파로 인해서 인민군이 전방에 있는 2개 사단을 철수를 해가지고 신장된 경계망을 갖다가 그 폐한산에 늘어뜨리고 내륙 지방에 배치하고 막 하고 하는 그런 뼈아픈, 자기네들로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존재지 우리가. 적진의 현지 기지를 구축한 영도 유격부대. 첩보대원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민군 기지와 군수 창고 폭격을 유도했다. 현지 대원들의 활약은 미국에서 발간된 첩보전 관련 서적에 잘 나와 있다. 북한에 침투한 영도 유격부대의 활약은 갑산의 도살자, 도깨비 부대 등 많은 별명을 낳기도 했다. 영도 유격부대 같이 공중 낙하해가지고 산 속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게릴라 활동을 하는 이런 분들은 산돼지라고 불렀고, 해상으로 들어가서 계속 쑤시고 해안선을 뭐 교란시키고 아주 복잡하게 북한으로서는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드는 이런 그 부파 첩보 무장대들을 물지라고 불렀습니다. 북동 해안을 단독으로 담당했던 스페셜 미션 그룹, 영도 유격부대 해상대의 활약 또한 뛰어났다. 미 군함을 타고 영도 본부를 출발한 40여 명의 해상대원들은 미 해군과의 합동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1등 공신이었다. 한 번 출격하면 3, 4회에 걸친 작전을 수행했는데 대부분의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이들은 야간을 틈타 목표 지점으로 침투한 후 전방으로 향하는 보급과 소련에서 오는 군수물자를 완벽하게 저지했다. 그중 일신대첩이라 불린 작전이 있다. 때는 1951년 1월 24일 일신철교를 폭파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다. 영도 유격부대로부터 보급로를 지키기 위한 인민군의 병력은 날로 증강되고 있었다. 일신리에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새벽 2시, 때를 기다리던 대원들의 침투가 시작됐다. 해상대의 활약은 남하하는 인민군의 발목을 붙들었다. 8만 명의 병력이 우리 남한 쪽으로 나오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휴전 쪽으로. 왜? 우리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큰 곤란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는 병력이 나오질 못했어요. 800여 명의 침투대원을 섬멸하기 위해 인민군은 2만 병력을 포볼대로 배치시켰다. 이것이 적진 한가운데서 활동한 기록 없는 영도 유격부대의 역사다. 그리고 무수한 청춘의 기록 없는 죽음이었다.
고향을 찾기 위해 떠났던 젊은이들은 전쟁의 포성 속에 사라졌다. 소일거리를 하며 하루를 보내는 강근휘 씨. 과거 SMG라 불렸던 영도 유격부대 해상대 출신이다. 황룡사이라는 데까지 침투해 가가지고서 그 뒤에서 작전을 한 적이 있어. 우리 고향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고사리가 많이 나. 우리 고향에는 이북하고 이남하고는 이 무슨 거 이런 거 왜 좀 달라. 함경남도 안변이 고향인 강근휘 씨는 인민군의 징집을 피해 홀로 남한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고향의 가족을 만나고 싶어 영도 유격부대에 입대했다. 힘든 해상대 훈련을 견디며 오직 고향으로 갈 날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곳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일 뿐이었다. 장갑 때리고 마누라한테 간다 하지 않았어. 일어나라! 일어나라! 전우들의 죽음 속에서 홀로 살아남은 강근휘 씨. 폐를 꿰뚫은 총상에도 가까스로 영도로 돌아왔다. 그리고 60년이 지났다. 세월에 따라 몸의 총상은 옅어졌지만 더욱 커져만 가는 상처가 가슴 깊이 박혀 있다. 한 달만 있다가 간다 하면서 일이 지금 60년 됐다 아닙니까? 그래 놓으니까 항상 한이 맺히 부모한테 불효하고 뭐랬다고는 그게 항상 한이 맺혀가지고. 단 한 달이었다. 한 달만 있다 집으로 가겠다던 큰아들은 60년이 지나서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꼬매이들이지 꼬매이. 꼬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될 내가 이걸 못 찍어 못 봤어. 여든의 노인은 30대의 몸은 어머니를 가슴에 묻고 산다. 어머니 산이라고 자기가 그랬지. 당신이 어머니 산이라고 안 그래, 정했습니까? 어머니 산이라고 내가 했는데 혼자서 울면서 이 전호를 저 산보구설에 어머니의 노래를 부르는 게라. 그래 마음이 좀 풀리잖아. 그렇게 애로움을 이제 녹이는 거지 알고 보면. 그리운 고향에 날 보내주 어머니 기다리 내 고향으로. 근데 지금 그 가신 분들 중에서 단천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단천에 사시는 분이 하고 계세요 그냥. 예. 아버지와 함께 영도 부대원으로 있었던 이경헌 씨.
아이고, 자꾸 이거. 아버지하고 여기 같이 들어왔다. 가져왔어요. 51인가 그랬어요. 네. 아버지. 신호. 17? 나 그때 여기 들어왔을 때 18. 있지? 아버지. 아버지를. 아, 그래. 이학령 여기 아버지. 아버님이 바로 요 아래서 있을 때 나는 먼저 가는데 아들이 일본서 돌아오게 되면 꼭 같이 오라. 그 부탁이 있었어요. 피난길에 헤어졌던 부자는 영도에서 다시 재회했다. 아버지! 경훈아! 50이 넘은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부대에 입대한 것이다. 다 큰 아들이 걱정된 아비의 마음이었다. 저 묵고에서 배를 타고 왔는데 그때까지도 아버지가 온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영도 와서도 한 며칠 있다가야 아버지가 여기 오셨구나. 야, 아버지가 자식들이 그래 많아도 날 특별히 좋았어요. 이경훈 씨가 일본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어느 날이었다. 올 때만 하더라도 진짜 기대를 이제 가서 아버지 보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죠. 그래가지고 이 담배라도 아버지한테 전해드리면 얼마나 좋아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다. 내 친구 하나가 와가지고 아버지 들어가셨다고 그러더요. 그래. 아이고, 나도 못 보고 아버지가 교회에 들어가셨구나. 아버지 대신 내가 들어갔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노. 응? 아버지 그 나이에 50이 넘은 나이에 그 총을 미고 탄약을 차고 가서 싸우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기가 막히죠. 참 가슴 아파요. 나보고 하는 얘기가 여담에 올 때는 꼭 병원인데 지금 병원에 가지게 데리고 와. 이런. 이리도 세월이 흘렀건만 그 부탁과 떠나던 뒷모습을 잊을 수 없다.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래요. 열여덟 살의 막내 아들. 이제 아버지의 나이를 훌쩍 넘긴 노인이 됐다. 아들은 비석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에 그날 전하지 못했던 담배를 올린다. 아버지 얼굴도 기억이 이제 한 60년 지나니까 잘 안 나네요. 아유, 참 세월 많이 흘렀다. 이제 아버지가 조금 살았던 100 몇 살이다. 그렇죠? 아이고. 한 달이면 끝날 것이라 여겼던 전쟁. 해를 거듭할수록 양측의 희생은 커져만 갔다. 전후방에서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쪽에서는 휴전회담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휴전 협상은 영도 유격부대의 갑작스런 해체를 가져왔다. 제군들도 알다시피 우리 부대는 오늘부로 해산한다. 아이 그게 무식이 소리요. 우리들은 어찌 된단 말이오. 고향을 대적해 해준다 하지 않았소. 이렇게 반으로 선을 갈라버리면 먼저 가 있는 대원들은 어떻게 되는기요? 거진 군사분계선은 전우들의 귀환을 가로막았다. 뭐 억장이 무너지죠. 예. 그때 뭐 한두 사람입니까? 더구나 우리 고향 사람 뭐 이제 148명. 물론 뭐 한 50명 제외하긴 했는데 100명이지. 그럼 뭐 개죽음한 때네. 또 뭐 표현도 할 수가 없잖아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 하게 되면 사실 눈물밖에 안 나온다고. 한국 전쟁 중 태종대에 머물렀던 영도 유격부대는 그렇게 잊혀져 갔다. 살아남은 대원들은 어떻게든 그들만의 역사를 인정받고자 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의 희생이 기억되기를 바랬다. 하지만 그 어떤 기록에도 그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나름대로 뭐 대통령한테 타운도 내보고 뭐 국방장관한테 내보고 했지만 그것도 기록이 없다는데 뭐 아니 이거 사변 당시에 작전 기록이 군단에도 없고 사단에도 없대요. 이거 보면 자체가 없대요. CIA 관련된 자료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2025년까지 기밀이 해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25년이면은 그 당시에 전쟁에 싸웠던 모든 분들은 이 세상에 없죠. 예. 하지만 그들을 잊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 과거 해상대를 이끌었던 조지 에치슨이었다. 함께 훈련하고 침투작전을 수행했던 한국인 청년들. 에치슨은 그들을 전우로 기억하고 있다. 에치슨은 영도 부대원들의 존재를 인정받게 하기 위해 CIA로 탄원서를 보냈다. 나는 그들의 공적이 왜 인정받지 못하며 한국 전쟁의 기록에서 그 어떠한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는지를 대원들에게 설명할 수 없었다. 현재 영도 유격부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황성 작가. 그는 2년 전 조지 에치슨을 직접 만났다. 그리고 영상으로 남아 노병들의 만남을 도왔다. 한국 전쟁에서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특히 대한민국을 도와준 은혜에 대해서 나는 평생 고맙게 생각합니다. Thank you, you, 谢谢. How I wish that we could have seen each other in the flesh, yes, in real life. Yes. But it was I was very happy to see him and to see him so well and strong, and it brings back to me yes, all of the good times yes, and good feeling
that I have for him, and because 이걸 찍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 달 만에 조지 애치슨 씨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6개월 뒤에 또 황보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서로 건강하게 오래 살자는 약속을 서로 못 지킨 거죠. 이것이 노병들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국군 참전용사의 유해가 안장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원 한편. 군번도 위패도 없는 영도 유격부대의 위령제가 있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로 인정받은 수많은 유격부대들. 영도 유격부대는 뒤늦게야 동판 한 구석에 그 이름을 새길 수 있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 하나 거지지 못한 채 이곳 현충원의 차가운 비석만 우뚝 서 있는 이 비극적인 현실이 당신들과 생사를 함께하다 살아남은 전우들의 마음은 더욱 비통하게 합니다. 노병들의 과거는 기록되지 않은 한국 전쟁사의 한 페이지다. (60년) 전 부산 영도.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고향을 되찾고자 했던 1200명의 대원들. 그들은 그저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린 평범한 아들이자 아버지였다. 영도 유격부대. 그들은 한국전쟁의 또 다른 희생자였다.